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부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금방 2월도 다 끝날 테고, 또 이제 신학기, 이제 새로운 3월이 시작될 텐데, 겨울방학의 마지막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책 한 권 꼭 한번 읽고 넘어가는 특별한 겨울방학 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 주 같이 읽은 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이솝 이야기. 이번 주는 이제 고전 분기 한 전체 12주차 중에 한 10주차 정도 되는 상당히 좀 후반 쪽에 있는 도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고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되게 어울릴 만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전 분기지만 뭐 아동 명작, 유명한 작가의 작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소개해 드렸다면 고전인가? 라고 이제 고민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솝 이야기라는 제목을 들어보면 이솝의 우화들? 그건 고전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는 아이들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이솝의 이야기들이 왜 이솝 우화들이 고전으로 여겨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라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내용을 곱씹어 이해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즉각적으로 사파와 정보가 이야기로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이솝 이야기는 글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1학년들에게 이솝 이야기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인공들이 다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일종의 우화라고 부르는데 동물에 빗대어서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거나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이끌어내는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읽기의 재미이자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늑대와 양입니다. 사파가 한쪽, 그 다음에 내용이 한쪽. 그러니까 그 읽기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솝의 우화들이 그만큼 고전이다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늑대가 물어봅니다. 아기 양에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물어봐요. 지난해에 넌 내게 아주 버릇없이 굴었어 라고 하니까 새끼 양이 그럴 리 없어요 늑대님,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 내 풀밭에서 풀 뜯어 먹었지? 라고 늑대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요 늑대님, 그때 저는 아직 풀을 뜯어 먹을 만큼 크지도 않았는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양이 이렇게 똑똑한가? 말대답을 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늑대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새끼 양을 잡아먹어 버리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 목적을 어쨌든 성취하기 위해서 억지로든 막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 늑대의 행동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양을 잡아먹힌 행동을 봤을 때 양이 과연 이런저런 변명으로 자기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변명을 해봤자 어차피 잡아먹을 거면서 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늑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고 애써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왜 갑자기 잡아먹어요? 이상한데? 되려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많은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 아이들과 천천히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재밌게 느끼고 있는지 음미해 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꽃들에게 희망을. 자, 꽃들에게 희망을은 교과서에도 일부 이렇게 실리기도 하고 하는데 한 3학년, 4학년 정도 학생들, 중학년 학생들 정도라면은 아마 한 주에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 정도라면은 한 2주에 걸쳐 나눠서 이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체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죠. 애벌레들이 막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의 탑을 산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애벌레들, 그 와중에 만난 두 애벌레 이야기, 호랑애벌레하고 노랑애벌레, 이 둘의 이야기인데요. 다들 애벌레로 쌓아 올린 끝없는 탑 하면 다들 떠오르시는 이미지 있으시죠? 무한한 경쟁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물해준 책이 뭐냐? 바로 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꽃들에게 희망을의 이야기는 지금 들으셨던 애벌레 탑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들의 만남,
또 관계, 또 그들이 결국에는 헤어져요. 이별,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결국 그 애벌레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나비가 된 이 두 애벌레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짧은 스토리보다 훨씬 풍부하고 많은 내용들을 의미 있게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내용을 생각보다 깊이 있는 주제지만은 쉽게 이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을 만한 고전으로 추천드리고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는 함께 같이 읽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집. 자, 대표적인 작품들은 뭐 인어공주, 미운 아기 오리. 자, 이런 이야기들은 뭐랄까요? 어떤 너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들의 원형, 그 이야기가 조금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운 아기 오리와 같은 플롯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처럼 어떤 이야기들의 원형과 같이, 혹은 그 이야기도 정말 뭐 안데르센이 다 만들었다기보다도 구전되어 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뽑아서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이런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요즘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 요즘의 가치관에 좀 맞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너무 이제 좀 구식 사고방식들을 좀 전달해 주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공주의 이야기, 이런 건 너무 여성의 모습을 수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아름다움, 외모만을 강조하는 이야기처럼 오해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그걸 좀 뒤트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죠. 상징이죠. 그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경우마다 문화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 혹은 공동체와 무리지음의 이야기, 또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개인, 외톨이, 소외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런 주제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법을 습득하는, 즉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해하고 스토리를 즐길 줄 아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조금 전형적인 캐릭터들을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리인데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자기가 좀 달라, 속하지 못해. 그래서 맨날 구박받고 자기는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미운 아기 오리가 알고 보니까 백조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은 잘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유튜브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전적인 스토리들이 오히려 생소하고, 혹은 그게 변형되어 있는 뭐 디즈니의 만화라든지 다른 내용들로 오히려 이해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오래된 느낌도 없지 않지만은 그 고전스러운 느낌들을 원형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안데르센 동화집을 오늘날도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되,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뭐 이솝 우화보다는 훨씬 더 한 이야기의 호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책 역시 가능하다면은 그 단편선들을 한 번에 다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초3 정도의 학생들이라면은 한 두세 편씩 한 주에 읽어가면서 뭐 한 2주에 걸쳐서 이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야, 톰 소여의 모험을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읽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이 책은 분량도 꽤 두껍고요. 내용도 꽤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외에도 한 5, 6학년들이 읽어도 충분하다인데, 4학년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톰 소여,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허클베리 핀, 이 둘의 이야기 다루고 있는 일종의 모험담입니다. 소년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저는 선과 악의 구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끔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나누는 이 기준들이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학습되어지지만, 아이들은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반대로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의 어떤 규칙, 도덕이나 윤리의 내용들을 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인지 받아들이기도 하죠. 자, 따라서 이 과정은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에서의 일종의 갈등이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데요. 자,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톰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베키가 있어요. 근데 베키를 위해서 톰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키를 감싸주려고 하는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거짓말로 베키를 감싸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키가 좀 어려움에 처하는 걸 그냥 두고 봐야 되는지, 이런 모순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잠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짓말하면 나쁜 행동인데 근데 친구는 돕고 싶어. 내가 나쁜 사람인 건가? 막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바로 사회화의 시기는 이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규범,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특정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도전받기도 하고, 그걸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진짜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감내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머리로 배웠던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적용해가는, 거짓말을 정말 하면 안 되는지,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이 쉽지 않아지는 바로 그 시기가 한 4, 5학년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의식, 천방지축 소년의 모험담처럼 들리지만 가끔은 악당이랑도 싸우고요. 가끔은 이런 선과 악의 딜레마를 가지고 고민도 하니까 그런 경험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 또래인 아이들에게도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이라면 당연하지만 여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요. 그 재미 덕분에 꽤 많은 분량, 한 300쪽이 넘어가는 꽤 긴 분량을 읽어낼 수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도전해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아이들에게 보상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내고 나면 아이들 스스로도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일 겁니다.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이죠. 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80일간의 세계 일주, 줄베른,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작가와 그의 대표작입니다. 80일 동안 말 그대로 세계 일주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 책을 거의 3주에 걸쳐서 읽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생각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전을 읽어갈 때는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며 읽고 흠뻑 빠져 읽는 경험을 해보시는 거. 독서에 몰입해보는 경험들, 그런 거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포그 씨가 이제 내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 신사인 포그 씨가요.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려고요. 요즘으로는 80일까지 걸릴 것도 없고 하루면 비행기를 타고 다 돌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혹은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한 모험이 기다리는 얘기였어요. 포그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파스파르투라는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MBTI로 치자면은요, 포그 씨는 굉장히 강한 T고요. 우리 파스파르투는 굉장히 강한 F예요. 엄청나게 강한 T와 엄청나게 강한 F가 함께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첫 장면부터 챕터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흠뻑 빠져서 읽고요. 책들을 읽어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바로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의 만남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와 같은 주제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나랑 잘 말이 통하는 사람만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 사람이랑 함께 지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의견도 충돌을 될 수 있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다르지만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친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두 우정의 여정을 시작하는 초반부 이야기. 한 사람은 영국 신사고 한 명은 프랑스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역사 문화에 대한 배경까지 두루두루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충분히 한 달 정도 시간 두고 천천히 읽어도 되는 책이니까 흠뻑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레미제라블.
자, 레미제라블도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5, 6학년 학생들에게 꼭 한번 도전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 책도 분량이 거의 뭐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다 읽기는 좀 무리고요. 저희는 3주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책도 크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앞부분에는 이제 장발장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코제트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걸쳐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전반부에 나오는 장발장, 다들 아시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거의 10수년 가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 사이에 탈옥을 하려 했던 것 때문이기도 한데, 탈옥을 하려 했던 이유도 사실은 자신들이 자기가 나가서 챙겨야 되는 그 조카들의 생계가 걱정되어서. 이제야 생각해보면은 그 동기는 혹은 그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족쇄, 즉 이제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죠. 자, 이런 장발장의 모습을 보면서 법이란 것, 정의란 것 무엇인지 우리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코제트의 엄마인 팡틴이 또 나오죠.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극복하기 힘든 삶의 그 환경 때문에 추락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또 우리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잘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실은 장발장, 팡틴 모두 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어떤 삶의 우여곡절을 정말 잘 담아냈던, 그래서 이제 너무나 유명한 대단한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이 됐던 작품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이 대체 살았던 시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권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그렇지만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아니면 사실 읽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 그 작품 정도는 내가 한번 영화로 본 게 아니라 책으로 한번 읽어봤어.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 성취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명작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적과 흙, 스탕달의 대표작인데 사실 이 소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뭔가 한번 들어는 봤는데, 적과 흙이 뭔가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책을 절반 정도 읽으면 그 의미를 아실 텐데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바로 의복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제 군복은 좀 붉은색, 성직자의 옷은 이제 흑색이었는데요. 근데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출세한 사람들로 불리우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랑은 좀 다르죠. 요즘은 뭐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당시로서는 어떤 조직이나 관료 사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 혹은 성직자들이 그만한 명예를, 또 출세를 의미하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주 짧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판 막장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등장해요. 줄리앙이라고. 줄리앙은 굉장히 미소년. 근데 이거 되게 어디 그 인터넷 문서에서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초식남의 전형이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문학도 좋아하고 막 언어에도 능통하고, 그런데 곱상하고 예쁜 외모와 달리 그 안에는 아주 출세를 향한 열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을 얻어낸 다음에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명예와 출세의 기회를 쟁취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했던 사람도 버리고 명예를 쫓아 출세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려고 이제 또 떠나가고 막 이래요. 이게 끝이 잘 좋게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막 뒤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캐릭터들도 어쩌면 이런 스토리가 과거에도 이처럼 비슷하게, 야, 프랑스에 그것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요즘이나 똑같은데? 맞습니다. 고전은 결국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는 다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편적 인간의 욕망, 또 그리고 그런 고민, 갈등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줄리앙의 이야기, 적과 흙, 스탕달의 대표작은 요즘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막장 스토리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는 달코 다른 뻔한 순한 이야기보다는 서스펜스가 있고 막 스릴이 있는 좀 그런 이야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은 판타지 작품, 최근 문학들도 좋지만은
고전 작품에서 그런 재미를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절반 읽으면 후반부는 금방 읽힙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그 인물들의 설정들을 익혀가는 과정까지만 조금 견디고 읽으면은 책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도련님. 저는 사실은 나스베 소세키의 대표작들 중에서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뭐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근데 도련님이라는 작품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아, 이 작품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지금부터 한 거의 200년 전쯤에 있는 작가가 이렇게 현대적이고 되게 어떻게 그 좀 세련된 작품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읽었는데요. 자, 이 작품을 보면은 그 도련님이 등장합니다. 도련님은 그 말 그대로 샌님 같은 그 이름에서 얻어지는 이미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샌님 같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순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주변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예를 들면은 이제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재밌게도 이 도련님은 직업으로서는 선생님이 되는데 자기도 이제 꼰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젊은 선생님인 거죠. 교감 선생님 중에서 좀 이제 약간 좀 달코 다른, 자기는 좀 이제 강단에서는 막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뒤에서 딴짓하는 그런 아주 모순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별명으로 갖다 붙입니다. 빨간 셔츠라고 하는 별명의 사내가 등장하는데 빨간 셔츠 이렇게 보면 무슨 악당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이것도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른들이 야 고등학교마다 다 한 명씩 있는 선생님들 별명 막 독사, 에이즈 막 이런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가 어쩌면 그 학교 선생님들 꼰대들에게 별명 붙이는 이야기의 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꼰대들의 세계에 들어오라고 회유가 들어올 때 도련님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어쩌면 참 미련하다 싶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그러한 좀 순진하리만큼 순수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일정한 고집이 있잖아요. 도련님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인물 같아 보입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린 시기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겪어보지 않은 어른들의 세계가 과연 어떤 것이 좀 예감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문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작은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딜레마가 무엇인지, 뭐 그런 어떤 질문의 관점으로도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아까 톰 소여의 모험 얘기해드렸는데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들도 읽을 수 있다 했는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지만은 이번에 추천드리는 버전은 조금 더 원문 그대로 번역한 민음사 버전이고요. 초등학생들이 좀 읽기 쉽게 약간 윤문했다기보다는 원 작품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앞에서 이제 나왔던 톰 소여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허클베리 핀의 이야기, 둘은 이제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자유분방한 소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나 어떤 뭐 어른들의 말과 규칙을 따르기보다 굉장히 개기고 막 모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소년들의 이야기죠. 허클베리 핀 같은 경우에는 톰 소여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출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집에서 내놨다, 어떤 룰을 좀 깨뜨린다, 이런 의미를 담잖아요. 실제로 이제 허클베리 핀하고 같이 모험을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는 흑인 노예인 짐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인종 차별도 만행했고 노예제가 존재했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아이들이 읽기에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 작품의 힘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노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면 노예제요? 그런 거 지금 없어졌잖아요. 왜 제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답변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어느새 그 노예제 사회에 백인 또는 흑인으로 태어난 주인공인 양
이 작품 속에 빠져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고민의 지점까지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작품의 힘인데요. 특히 이제 마크 트웨인, 미국 쪽 소설들의 작품의 특징이라면 제가 볼 때는 스타일리시한 어떤 글의 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나가는 재미가 있다? 쭉쭉 치고 나가는. 이 책을 설명하는 마크 트웨인의 여러 문장들 중에서 이 책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하지 마라. 교훈을 얻으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냥 읽으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그런 교훈과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길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직접 겪으면서 자유도 경험해보고 혼란도 경험해보는, 어쩌면 그것으로의 초대가 이 허클베리 피니 모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요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장이 뭐고 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그런 나이가 점점 되는 것일 텐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잇대어 가면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고전 작품이어서 이 시기에 잘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이런저런 작품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후반부가 되다 보니까 고전 중에 고전, 이름만 들어도 야, 이거는 진짜 꼭 읽어야 되는 작품 아니야?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두고두고 이 리스트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 혹은 부모님들께서도 좋은 시기가 됐을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